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의 책으로 뽑고 21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 의사로 뽑힌 스티븐 건리 박사님의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뇌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세 가지. 우리가 과학적이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뇌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잠자기, 두 번째는 먹지 않기, 세 번째는 먹기.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잠자기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연구원들은 림프에게 하는 역할처럼 뇌 척수에 주사기를 꽂으며 흘러나오는 맑은 액체, 뇌 척수액이 뇌 안을 돌아다니며 세포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낸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 글림프 시스템이란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뇌 척수액이 뇌 안을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깊은 잠을 잘 때 뇌세포 크기가 실제로 줄어든다. 깊은 잠을 자면 뇌 청소 과정이 깨어있을 때보다 20배, 20배 빨라진다. 잠을 잘 자고 나면 다음날 몸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나면 밤사이 머릿속에 쌓인 노폐물이 씻겨나가서 말 그대로 맑고 상쾌한 상태로 깨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잠의 중요성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또 건드리 박사님 또한 최근에 나오는 이론, 특히 이번에는 뇌 청소의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어떻다? 깨어있을 때보다 이 뇌 청소 과정이 20배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푹 자고 나면 개운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잠을 많이 자진 않았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왜냐면 자는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 읽은 책,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매슈 워커 박사님이 쓰신 책이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책도. 책 읽으면서 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는 실제로 내가 시간을 아끼려고 하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더 비효율적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면 내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제가 7시간 이상은 꼭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한 7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드리 박사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 청소 개념을 얘기해가지고 최근 나온 연구 결과로 잘 자는 것이 뇌 효율을 최고로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당장 엄청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잠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삶의 흐름 가운데 뇌의 어떤 상태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을 푹 자야 한다. 푹 자야 한다. 그런데 잠을 푹 자되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잠잘 때에 나오는 뇌 청소에 깨어있을 때보다 20배나 효율이 있었던 뇌 청소의 어떤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 상태를 최고로 뇌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건데, 그러나 잠을 잘 잔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고 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뇌 청소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잠자기였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잠자기 전에 먹지 않는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시간에 잠을 자기만 하면 뇌는 매일 밤 깨끗이 청소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글림프 시스템은 잠을 깊이 잘 때 수면 사이클 초반에 일어나는 특정 단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과정은 소화가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혈액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잠들기 직전에 무언가를 먹으면 소화하느라 혈액이 모두 위로 가게 되므로 뇌로 갈 혈액이 충분하지 않고 뇌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에는 근육이 아니라 뇌가 혈액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것은 익사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글림프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렉틴과 지질 다당류 등 여러가지 독소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결과들을 초래한다.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병과 매우 밀접한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뇌 청소 과정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해서 가장 간과되고 오해받는 부분일 것이다. 다행히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마지막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먹지 않는 거죠. 내 친구이자 동료인 알츠하이머 종말의 저자 데일 브레드스 박사님은 알츠하이머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설명하였듯이 마지막 식사와 잠들기 전 시간 간격은 최소 4시간은 되어야 한다.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 식사 후 1시간 지나야 한다는 규칙은 완전히 속설만은 아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완전히 소화해 자는 동안 뇌가 충분히 청소되려면 1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령 밤 11시에 잠든다고 가정하면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은 여왕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는 옛말은 알고 보면 정말 지혜로운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화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늦은 시간에 거한 저녁을 먹고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야식을 먹는다. 우리 몸은 밤새 그 음식들을 소화하느라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할 시간이 없다. 저도 아침은 잘 안 먹고 밤에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아주 강한 생각이 듭니다. 뭐죠? 먹지 말아야 된다. 언제?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살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뇌 청소를 여기는 글림프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 여기 책에서는 최소 4시간 동안은 무언가를 먹지 마라. 야식을 먹지 말고 잠들어라. 그렇게 된다면 너의 뇌 효율은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첫 번째 잠자기, 두 번째는 먹지 않기, 세 번째는 먹기입니다. 뭐를 먹으면 우리 뇌가 좋아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인 발표한 연구는 67세 이상 성인 447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4년간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1리터씩 올리브유를 먹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30g씩 호두를 먹게 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비슷한 열량으로 먹되 저지방식을 따르게 했다. 실험 시작 전과 종료 후 각각 뇌 기능 테스트를 비교해 본 결과 저지방 식단으로 먹는 그룹은 기억력과 인지력이 많이 감소한 반면 견과류를 먹은 그룹은 기억력이 현저히 증가했고 올리브유를 먹은 그룹은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자, 주목하자. 견과류와 올리브유는 우리를 실제로 더 똑똑하게 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확히 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견과류와 올리브유 이 두 가지 음식이 장내 유익균을 더 좋게 변화시킨다. 제가 우리 그전 영상에 말씀드렸고 이 책에 계속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노화, 장수 이 모든 것들은 장 건강, 장내 유익균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 호두나 올리브유가 어떻죠? 이 장내 유익균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인지 능력, 우리 뇌 상태에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유와 견과류인데 이 견과류에서 땅콩은 아닙니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이에요. 땅콩은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호두나 피스타치오.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다. 스코틀랜드 연구진 식습관이 뇌 건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고 73세에서 76세 노인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단을 조사하여 3년간 정기적으로 뇌 사진을 찍어 분석했다. 그 결과 올리브유를 많이 먹고 튀긴 음식이나 붉은 고기를 적게 먹은 사람은 그 나이에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뇌 수축 현상이 약 50% 적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그들의 식습관이 장기적으로 뇌를 보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리브유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 올리브유, 그 다음에 호두. 또 있습니다. 최근 다니엘 에이먼 박사가 뇌 단일 광자 단층 촬영으로 찾은 결과도 놀랍다. 그에 따르면 오메가3 지표가 높은 환자들은 학습, 암기, 우울증, 회피와 관련된 뇌 영역에서 관류, 즉 혈류가 증가했다.
오메가3 지표가 가장 낮은 환자들은 같은 부위 관리도 가장 약했다. 신경과학 저널은 여성 건강 증진 연구 목적으로 여성 1000명 이상을 추적 관찰했다. 오메가3 섭취가 가장 많은 여성은 가장 적은 여성과 비교해 전체 뇌 크기 및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크기가 가장 컸다. 역시 생선이 머리에 좋다는 어머니 말씀은 옳았다. 오메가3가 우리 뇌에 좋다는 겁니다. 오메가3는 어디에 있다? 생선에 있는데 어떤 생선인가? 작은 생선일수록 좋습니다. 큰 생선일수록 중금속에 농축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생선, 여기 얘기는 멸치류나 크기 작은 물고기를 먹어라. 뭐 정어리나 청어까지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선을 먹되 이왕이면 작은 생선을 먹으면 오메가3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이 오메가3가 어떻다? 뇌 크기 및 기억력을 담당한 해마 크기를 크게 했다. 뇌와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먹으십시오. 뭐죠? 올리브유, 호두, 피스타치오의 견과류,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로는 생선, 오메가3를 위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푸른잎 채소를 먹을 때 장내 유익균이 좋아한다는 것을. 그렇죠? 전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뭐다? 장 건강이다. 장이 좋아하는 것들을,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것들을 먹어야 돼요. 걔들이 뭘 좋아한다? 쌍떡잎 식물인 푸른잎 채소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왜 쌍떡잎 채소인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그들은 우리가 푸른잎 채소를 먹을 때 우리 뇌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은혜를 갚는다. 텃버츠 대학교는 58세에서 99세 1000명에 달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약 5년 동안 대규모 연구를 시행했고, 푸른잎 채소를 하루 딱 한 접시만 먹어도 뇌에서 일어나는 노화 과정을 늦춘다는 걸 증명했다. 특히 나이, 성별, 교육, 인지적 활동 참여도, 신체 활동, 흡연, 해산물, 알코올 섭취 정도를 조정한 결과 푸른잎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인지력 감소율이 11년까지 늦춰졌다. 다시 여러가지 변수들을 다 조정한 결과 푸른잎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인지력 감소율이 11년까지 늦춰졌다. 푸른 채소를 매일 먹는 것만으로 뇌가 11년 젊어진다니, 그것이 바로 롱지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이 뒷부분에 롱지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푸른잎 채소를 먹자. 푸른잎 채소를 매일 먹도록 하자. 이것이 어떻다? 뇌의 인지력 감소율을 막아준다. 연구에서는 11년까지 막아줬다. 자, 우리 정리해보죠. 우리가 뇌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매우 과학적인 방법. 첫 번째는 뭐죠? 잠을 푹 자는 겁니다. 잠을 푹 자면 뇌 청소를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나 잠만 푹 자는 걸로는 안 된다. 두 번째, 먹지 않아야 된다. 언제? 잠자기 전에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야식을 먹게 되면 뇌 청소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왕이면 잠자기 전 4시간 안에는 뭐를 먹지 마라. 세 번째로는 먹어라. 뭘 먹느냐? 올리브유를 먹어라. 호들 중심의 견과류를 먹어라. 땅콩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먹어라. 세 번째 생선을 먹어라. 오메가3. 그러나 단 작은 생선이 더 좋다. 네 번째는 푸른잎 채소를 매일 먹어라. 이 네 가지를 먹으면 뇌 효율이 개선되는데, 제가 이 영상 제목처럼 뭐죠? 어렵지 않잖아요. 뭐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뇌 효율을 개선시키고 뇌 건강을 증진시키며 나이가 들어도 뇌를 아주 젊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신다면, 첫 번째, 잠을 많이 자십시오. 7시간 정도 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지 마십시오. 4시간 안에는. 세 번째, 올리브유, 견과류, 그 다음에 생선, 푸른잎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뇌 상태가 아주 최상으로 바뀔 것이고, 뇌 상태가 최상이기 때문에 뭐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여러가지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